바로 노자 도덕경 제69장 용병장 원문과 그 주석입니다. 용병의 유연하니 오 불감 위주 위객하고 불감 진촌 퇴척하니. 교수님 한자가 벌써 꽤 많은데요? 네, 제가 도금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도금은 용병, 요원, 오부간 위주 이위객, 불간 진촌이 퇴척입니다. 해석하자면 용병가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으니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고 감히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한자를 물러난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오,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네, 여기서 한자를 살펴보면 주 문자의 주, 그러니까 주인 주자는 주인을 뜻하고 객자는 손님을 뜻하죠. 초는 한치, 척은 한자를 뜻합니다. 핵심은 감히 먼저 나서지 않음 이겁니다. 잠깐만요. 갈등 상황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고요? 현대사회에서는 항상 주도권을 쥐라고 가르치잖아요. 회의실에서도 막 먼저 치고 나가야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크게 물러난다는 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아주 방어적이고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님이 된다는 건 수동적인 희생양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슬쩍 넘겨줌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패를 먼저 까발리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관찰하는, 뭐랄까 주도적인 기다림인 셈이죠. 먼저 움직여서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물러섬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화면을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보죠. 원문은 시외 행무행이요. 양무비요입니다. 네, 도금은 시위 행무행 양무비입니다. 해석하면 이것을 행군 없는 행군, 없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물리칠 양자입니다. 물리칠 양이요. 네, 물리치다, 걷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적을 물리친다는 격양, 배척한다는 척양, 조선 말기에 외세를 물리치자던 양이론 할 때의 그 양자입니다. 용양호박이라는 사자성어에도 쓰이고요. 또 비자는 팔이나 팔뚝을 뜻하는데 어깨와 팔이 아픈 증상인 견비통 같은 단어에 쓰입니다. 팔뚝이 없는데 걷어붙인다. 그쵸. 팔뚝이 없는데 팔뚝을 걷어붙인다는 이 역설이 바로 노자식 전략의 정수입니다. 팔이 없는데 소매를 걷어붙인다라. 이거 약간 마치 유도나 합기도의 최고수들이 쓰는 기술 같아요. 상대방이 엄청난 분노랑 힘을 담아서 주먹을 팍 날렸는데 굳이 맞서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막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되게 부드럽게 흘려보내서 타격할 목표물을 아예 허공으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맞서 치고받는 게 아니라 타격할 실체 자체를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 합기도 기술의 다음 동작이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군요.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지무병이요 익무적이라. 도금은 진무병, 익무적입니다. 해석하자면 없는 병기를 잡고 없는 적을 깨트리는 것이라 한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용기와 용맹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쓰인 잉자는 당길 잉 또는 부술 잉자인데요. 당기다, 부수다, 깨트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이네요.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쥐고 적이 없는데 적을 부순다. 맞습니다.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제풀에 꺾이게 만드는 전술이 딱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원문을 통해 역설적인 방어의 형태를 봤으니까요. 이제 예탁자들은 이 기묘한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주석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건 짧네요. 주의 행은 위행전이라. 주석의 도금은 행, 위, 행, 진, 야입니다. 해석하자면 행이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행군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진은 군대의 대열을 갖추어 나아가는 본격적인 행군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즉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실전적 상황, 예컨대 기업 간의 사활이 걸린 소송전이나 부서 간의 피 튀기는 정치 싸움 같은 아주 진지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치열한 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소매를 걷어붙이지 않고 싸울 수 있는지 그 내면의 태도를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해주고 있군요. 다음 슬라이드로 남기겠습니다. 연이이 겸퇴애자 불감 위물선이라.
이 주석의 도금은 어니, 겸퇴, 애자, 불감, 위물선입니다. 해석하자면 이것은 겸손하고 물러서고 슬퍼하고 자애로움으로써 감히 만물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자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건가요? 겸퇴는 겸손하고 물러섬을 뜻하고요. 애자는 슬퍼하고 자애로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겸손하고 물러서는 거, 그러니까 겸퇴는 방어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팍 갑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자애로움, 애자요? 전쟁터에서 슬퍼한다고요? 이건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약간 패배주의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슬픔, 이 애라는 글자는 징징거리거나 무력해지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과 갈등 자체가 낳는 파괴에 대한 본질적인 연민이거든요. 상대를 무찌르고 내가 이기겠다는 승리욕에 취하는 대신에 이 싸움으로 인해 상처받을 인간성이나 파괴될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이 통감하는 태도죠. 아, 그런 의미의 슬픔이군요. 네, 이 애자의 태도를 견지할 때 사람은 불필요한 도발을 하지 않게 되고요. 상대의 도발에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무적의 방어막을 친다. 그 결론이 6번째 슬라이드에 되게 명확히 나오네요.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용전의 유행무행이요, 양무비요, 진무병이요, 잉무덕야하니 연무유여지항이라. 엄청 기네요. 네, 도금은 용전유행, 무행, 양무비, 진무병, 잉무덕야하입니다. 방금까지 배운 내용이 다 나오죠. 해석하면 전쟁에 임할 때 오히려 행군하여도 흔적이 없고 걷어붙여도 팔뚝이 없고 잡으려고 해도 병기가 없고 잡아 끌려 해도 적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하니 이것은 더불어 대항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입니다. 여기서 핵심 한자는 바로 결을 항자입니다. 대항하다 할 때 그 항자인가요? 패자의 태도를 딱 취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를 내고 싸우고 싶은데 도무지 때릴 곳이 없는 겁니다. 허공에 주먹질하다 스스로 지쳐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와, 상대를 물리쳐서 대항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공격할 이유와 명분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버려서 아무도 나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 진짜 소름 돋는 총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일상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 상황에서 막 나를 세우기보다 힘을 빼고 한 걸음 물러나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유연한 방어의 미학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에 대해 알아볼 차례네요. 7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화, 목대어 경적이니 경적하면 기상오보라. 괄호치고 망자도 있네요. 네, 이 문장의 도금은 화목되어 경적, 경적 기상오보입니다. 해석하면 재앙은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게 없으니 적을 가볍게 여기면 거의 내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경적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적이요? 네, 7번 슬라이드의 핵심 한자인 기자를 볼까요? 몇 기 혹은 거의 기자인데 거의, 기미, 낌새 등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낌새를 뜻하는 기미, 수학의 기하학,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지사경 같은 사자성어에 쓰이죠. 적을 얕보는 순간 재앙의 낌새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적을 얕보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 단순한 승률이 아니라 나의 보배라고 했는데요. 그 상실의 무게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8번째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죠. 방금과 같은 원문인데 집중할 한자가 다릅니다. 화면 띄웁니다. 화목, 대유, 칭도이니 칭도하면 기상, 우보라. 네, 여기서 집중할 한자는 바로 상실하다 할 때의 잃을 상자입니다. 잃다, 죽다, 망하다는 아주 무겁고 비통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저 물건을 깜빡하고 잃어버리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랄까 완전히 인생이 흔들리는 상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초상난 집을 뜻하는 상가, 죽음을 위로하는 조상, 그리고 초상집의 개처럼 쉴 곳 없이 초라한 모습을 비유하는 상가지구.
또 관원상제 할 때도 이 상자를 쓰고요.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 본심을 잃는다는 완물상지까지. 즉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마치 초상 치르듯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와, 뼈아픈 경고군요. 누군가를 짓밟을 수 있다고 딱 얕보는 순간에 승패를 떠나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네요. 이 역설을 주석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9번째 슬라이드를 띄워보겠습니다. 주연, 오의 자겸퇴는 비옥의 취강, 무저거 천하예라. 네, 도금은 언호의 자겸퇴, 비옥이 취강, 무저거 천하입니다. 해석하면 이것은 내가 슬퍼하고 자애없고 겸손하고 물러나는 것은 강함을 취하여 천하의 적이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애자겸퇴가 무슨 천하제일검이 되기 위한 무공비급이나 처세술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는 주석이죠. 내가 책한 척하고 막 물러나는 게 결국 남들을 다 꺾고 1등이 되려는 고도의 빌드업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적의 상태를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0번째 슬라이드에 아주 충격적인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부득 이하의 족, 지어 무적이니 스네 오 지소이 위 대과야라. 이 주석은 읽을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옛 한문학의 도금 관습에 따라서 마칠 졸자를 족으로, 재앙 화자를 과로 발음해야 하거든요. 발음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도금이 부득이의 족 지어 무적, 산의 오지 소이위 대과야가 됩니다. 해석하자면 부득이하여 마침내 적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큰 재앙이라 여기는 까닭이라 말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교수님, 상식적으로 세상에 적이 없어지는 거, 천하무적이 되는 건 완벽한 성공 아닌가요? 기업으로 치면 경쟁사가 다 망해서 완전한 독점이 된 건데 왜 노자는 이걸 큰 재앙, 대과라고 부르면서까지 경계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적이라는 단어를 되게 찬사로 쓰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내 주변에 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평화로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타인의 모조리 짓밟아버려서 내 주변이 완전 잿더미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독단적이어서 나와 소통하고 교류할 생명체 자체가 곁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주 완벽한 고립이죠. 끔찍하네요.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의 기회조차 다 사라진 죽은 생태계가 된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자리에 피 흘리는 시체와 폐허만 날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력에 취해 공존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와, 적을 다 없앴다는 건 결국 내가 살아갈 세상 자체를 파괴했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던 그 소중한 보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1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보는 삼보야, 고왈, 기망오보라 하니라. 도금은 보삼보야 고알 기망오보입니다. 해석하면 그러니까 보배는 자애로움, 겸손, 나서지 않음 세 가지 보배이다. 따라서 거의 내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보란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노자의 세 가지 보물, 즉 자애로움, 검소하고 겸손함, 그리고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음을 뜻하죠. 적을 가볍게 여기고 이기려 드는 순간에 내 안의 공감 능력, 겸손,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진짜 무기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군요. 직장에서 논쟁을 벌일 때 막 상대의 논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면 그 회의실 안에서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동료들의 신뢰와 나 자신의 품격이라는 진짜 보배를 잃게 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네요. 네, 완벽한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의 본질과 재앙의 원인을 살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의 끝에서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차례입니다. 12번째 슬라이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고 항병상가엔 도금은 고항병상가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동원하여 서로 싸울 때는 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겨루 형자의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겨루다, 대항하다, 막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한다, 대항한다고 할 때 쓰죠. 서로의 이익과 주장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서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정면 충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원문인데 힘이 실리는 글자가 다릅니다. 고 강병상가엔 의 뜻입니다. 어떤 일에 참가하거나 조직에 가입할 때 쓰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이 글자를 씁니다. 서로 절대 안 물러서고 무력과 감정을 끝없이 증가시키며 가하는 그 극한의 대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글자죠. 그 설상가상의 극한 대치 속에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는지 14번째 슬라이드가 답을 줍니다.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아자 승인이라. 네, 도금은 애자승애입니다. 해석은 명쾌하면서도 아주 놀랍습니다. 동료를 아끼는, 즉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기서 쓰인 슬플 애자의 깊은 뜻을 또 이해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막 슬프다는 뜻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깊은 연민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애도, 가슴 아파하는 애통, 우리의 감정을 아우르는 희로애락이라는 단어에 다 쓰이죠. 애걸복걸하다. 혹은 즐거움을 다하면 슬픔이 생간다는 낙극애생 같은 사자성어에도 쓰입니다. 교수님, 여기서 다시 한번 멈칫하게 되네요. 아니,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고요? 칼이 막 오가는 전장이나 냉혹한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기업에서 마음 약하게 눈물 흘리고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건 사실 너무 순진한 판타지 아닌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리더가 결국 다 쟁취하는 게 요즘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냉혹해 보이기 때문에 노자의 이 통찰이 2000년을 살아남은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이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기는 것 같죠. 하지만 결코 최후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15번째 슬라이드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죽항은 희예여. 가약은 당여라. 애자는 필상석이 함불취 이익 피해하니 고필승이라. 이 마지막 주석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군요. 네, 도금은 항거야, 가약 당야, 애자 필상석이 불취 이익 피해 고필승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항은 군사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약은 대등하다는 뜻이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아껴서 이로움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오, 서로 아껴서 해를 피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모든 의문을 풀어줄 핵심 한자는 뜻취자입니다. 뜻취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흥미가 쏠리는 취미, 목적이나 의도를 뜻하는 취지 등에 쓰이죠. 주석에서 말하는 취리는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현실의 조직과 연결해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 이 애라는 감정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료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아주 강력한 연대감이죠. 구성원들이 각자의 보너스나 승진, 즉 이익만을 줬고 책임이나 해로움은 서로 다 회피하는 그런 이기적인 조직을 상상해 보세요. 아, 끔찍하죠. 금방 무너지겠네요. 반대로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즉 상석하기 때문에 기꺼이 굳은 일을 도맡고 동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는 모래알 같은 조직이 이 끈끈한 공동체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연민과 공감 능력이 무력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무기이자 방패가 된다는 것이 노자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애자승에 동료를 아끼는 조직이 필승한다.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붕괴시키지만 연민으로 뭉친 연대는 그 어떤 무력도 뚫지 못한다는 거군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15장의 슬라이드를 한번 쫙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처음엔 엑스레이 사진처럼 옳고 그름이 아주 확실한 승패의 기술을 원했지만 도덕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역설의 연속이었죠. 맞아요.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행군 없는 행군으로 타격할 허공을 만들어버리는 방어술. 그리고 무적이 되겠다며 적을 얕보다가 내 안의 진짜 보배를 상실하게 되는 재앙에 대한 뼈아픈 경고. 마지막으로 막 핏발선 무력보다 서로를 향한 연민과 슬퍼함, 즉 애자승애가 가장 강력한 승리의 메커니즘이라는 점까지 확실히 짚어보았습니다.